안녕하세요. 연구실 왕쌤입니다. 오늘은 7세기 고구려의 실질적 지배자, 연개소문에 대한 내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개소문은 정말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용시험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쯤 꼭 봐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연개소문은 역적일까요? 혁명가일까요? 삼국사기에서부터 조선 후기까지 대부분의 역사서에서는 유교적 입장에서 쓰였기 때문에 연개소문을 흉폭한 역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연개소문을 국난을 극복한 위대한 반여가 또는 천고의 영걸 등으로 평가를 하면서 민족의 독립의지를 높이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게 될 사료는 삼국사기 열전에 나타난 그의 모습인데요. 따라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겠죠? 이 점 참고하면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대인 여왕, 밀의 욕주, 사설. 여러 대인이 왕과 함께 몰래 논의하였다. 죽이고자 하는 것을. 그런데 일이 새어나갔다. 여기서 이 빽빽할 밀자는 밀집되어 있다와 같이 빽빽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여기서처럼 몰래라는 뜻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비밀, 밀서, 밀정 등등 이런 느낌인데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옆에 이 벨 주자는 사료에서 중요한 동사로 자주 나오는데요. 파자를 해보면 말씀 언에 붉을 주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붉은 것은 피를 연상케 하죠. 그래서 말로써 피를 흘리게 한다. 즉 명령을 내려 피 흘리게 한다. 처형하다, 배다, 죽이다와 같은 뜻인 벨 주자가 된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외워주시고요. 또 여기서 왕은 영류왕입니다. 따라서 여러 대인이 영류왕과 함께 몰래 죽이고자 논의했는데 일이 새어나갔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소문, 실집, 부병, 약장, 교열자. 연개소문은 부병을 다 모아두고 장교들을 검열하는 것같이 했다. 여기서 이 놈 자자는요, 주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에서처럼 문장의 끝에서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는 어조사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냥 딱히 의미는 없이 한국말로는 뭐뭐이다, 뭐뭐 했다 이런 느낌으로 문장을 끝내는 글자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연개소문은 부병을 모두 모아놓고 마치 군대를 사열할 것처럼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병, 성, 진, 주찬어, 성남, 소, 제 대신 공림시. 아울러 성대하게 술과 반찬을 늘어놓았다. 어디에? 성 남쪽에. 그리고 불렀다. 모든 대신들을 함께 그걸 보자고. 빈지, 진살지, 범백여인. 손님이 이르자 그들을 모두 죽이니 대략 100여 명이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직전의 배경 묘사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만약 한자를 내가 진짜 모른다, 못한다 싶다면 여기 이 빽빽할 밀, 벨주, 그리고 죽일 살 이 정도라도 꼭 외우셔서 몰래 베어버렸다? 죽여버렸다? 이 정도라도 느끼게 된다면 아, 대충 뭔가 죽이는, 안 좋은, 반란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종류의 내용이구나 하면서 사료 전체의 테마 정도는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들만큼은 꼭 외워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사료의 핵심 내용이니까 집중하시고요. 치, 입궁, 시왕, 단위, 수단, 기지, 구중. 궁궐로 달려들어가서 왕을 시해하고 여러 토막으로 잘라냈다. 그리고 버렸다. 그것을, 즉 그 시체를 도랑 가운데에 립, 왕제지자, 장, 위왕.
자위 망리지. 세웠다. 영류왕의 동생의 아들인 장을 왕으로. 그리고 스스로는 망리지가 되었다. 이 문장은 통으로 중요한 내용이죠. 망리지라는 단어 꼭 눈에 익혀두시고요. 여기 영류왕의 동생의 아들인 장은 누구일까요? 네, 보장왕이 되겠습니다. 기관여 당 병부상서 겸 중서령직이야. 그 관직은 뭐뭐와 같다. 뭐와 같냐면 당나라의 병부상서 겸 중서령의 직임과 같다. 자, 여기서 마지막 어조사 야자는요. 여기서처럼 문장의 맨 마지막에 오면 뭐뭐이다, 뭐뭐다 하고 말을 끝내는 역할을 하는 어조사니까요. 굳이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 관직이란 앞에 나온 망리지를 뜻하는 거겠죠? 넘어가서 어시 호령 원근 전제국사. 이에 멀고 가까움을 호령했다. 즉 전국을 호령하였고 나랏일을 마음대로 하였다. 여기서 어시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에 그래서 라는 뜻으로 접속사로 되게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면 편하다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 전제는 우리 전제 정치 할 때 그 전제로서 국가 권력을 한 개인이 장악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 전제를 말합니다. 이 페이지 전체의 내용은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성공하고 보장왕을 왕에 앉히고 스스로는 망리지가 되는 가장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심유위엄 신패오도. 위엄이 매우 있었는데 몸에는 5개의 칼을 차고 다녀서 좌우 막감앙시, 좌우로 감히 올려다볼 수 없었다.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생략되어 있지만 맥락상 연개소문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막자 한번 봅시다. 아까 망리지 할 때 쓰였던 그 막자인데요. 원래는 여기서처럼 뒤에 나오는 말을 부정하는 데 쓰이는 글자입니다. 감히 올려다보지 못했다 라는 뜻인 것처럼 뭐뭐 하지 못하다, 뭐뭐 하지 않다, 뭐뭐가 없다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비슷한 용법의 한자들로 아니불, 없을무, 말물, 아닐미 등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매상하마, 상령, 귀인무장, 복지일이지. 매번 말의 위아래에서 즉 말을 타고 내릴 때 항상 귀족인 무장에게 명령했다. 땅에 엎드리도록. 그리고 그를 밟았다. 그러니까 엎드려 있는 장수를 받침 삼아서 말에 오르내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엎드릴 복자를 한번 보면 사람 인과 개 견자가 합해진 글자인데요. 사람 옆에 강아지가 바짝 엎드려서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잘 외워지실 겁니다. 중요한 글자니까 꼭 외워주시고요. 넘어가서 출행 필포대오 전도자 장호 즉 인계분병 불피갱곡. 밖에 나가 다닐 때에는 반드시 군대 행렬을 펼쳤는데 앞에서 이끄는 자가 길게 부르면 즉 길게 영계소모님 납시오 이런 식으로 소리를 치면 곧바로 사람들은 모두 달아났는데 구덩이나 골짜기도 피하지 않았다. 국인 심고지. 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심히 괴로워했다. 자, 지금까지 계속 연개소문의 독재자적이고 난폭한 그런 모습들 쭉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까지가 642년의 이야기로 연개소문은 잔인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부적으로는 국가 최고의 실권자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진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대외적 상황입니다.
이 시기는 당태종이 주변국들을 복속하면서 천가한의 칭호를 획득하고 온 천하를 당태종 아래 일원적 질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역시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따라서 여기 중략 이후부터는 이러한 대외적 상황과 관련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소문, 고왕왈, 문중국, 삼교병행. 연개소문이 왕에게 알려 말하기를 듣자 하니 중국은 삼교가 나란히 있다고 합니다. 이 국가 도교상결, 청견사어당, 구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교가 여전히 없습니다. 청컨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이것을, 즉 도교를 구하도록 하소서. 자, 연개소문은 당시 도교를 중시하던 당의 황실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서 도교를 받아들이는데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왕수 표청, 당견, 도사 숙달 등 8인, 겸사 도덕경. 왕이 마침내 표를 보내서 이를 청하니 당나라에서는 도사 숙달 등 8명을 보내고 겸하여 도덕경을 하사하였다. 어시 취부도사 관지. 이에 불교의 사찰을 그것의 관사로 취했다. 자, 여기서 부도는 부도, 붓다, 즉 석가모니의 다른 이름인데요. 사료에서 등장하면 불교 탑이나 또는 그냥 불교 그 자체 또는 석가모니 아니면 스님 등등 이렇게 불교와 관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 소수림왕 시기에 불교 수용하는 그 사료에서도 진왕 부견, 견사급 부도 순도라고 해서 진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를 보냈다. 즉 승려라는 뜻으로 부도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고구려는 도교를 수용해서 도사 8명을 초빙하고 또 이들을 위해서 사찰을 도관으로까지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교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귀족 세력을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처럼 불교 세력을 억압을 하니까 이때 승려 보덕이 백제로 망명해버렸다라는 내용, 즉 불교 세력의 반발도 이때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게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도덕경이라는 부분에 빈칸이 뚫릴 수도 있겠죠. 이 도덕경은 키워드니까 꼭 외워주세요. 오늘 함께 볼 사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